시간에는 부등식의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부등식의 영역이란 뭘까? 이 부등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여태까지 다뤄본 부등식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그런데 이런 것은 그러면 영역이 어떻게 나옵니까? 글쎄요. 이것은 영역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x라는 그 미지수 하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x라는 것이 실수의 범위 안에서 부등식을 따지는 거니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위는 이제 실수가 되는 겁니다. 실수는 수직선 위에 한 줄로 쭉 배열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녀석은 미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x라고 하는 수들을 한 줄로 배열해 놓고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누구냐. 자, 그것이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면 x-2와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과 2라고 하는 것이 경계점이 되는 겁니다. 요것이. 자, 그런데 이 경계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디에 있는 것이 이 값들을 0보다 크게 하는가?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 판단을 하실 때 y는 x-2,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같은 형태의 식을 가진 얘는 부등식, 얘는 함수인데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지나간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그 중에서 y라고 놓은 이 함수값, 즉 y 값이 0보다 크다가 되는 점들은 이런 점들입니다. 이런 점들. 그러면 그렇게 만드는 우리는 누구 구하는 겁니까? x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하는 x들은 어디에 있니? 그러면 2의 오른쪽, 마이너스 1의 왼쪽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답으로 취한 것은 여기에 있는 x들, 여기에 있는 x들. 보통은 이것을 설명하기 쉽게 하려고 경계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죠. 그래서 이것은 영역이 아니라 수직선상의 어떤 범위라고 해야 표현이 맞겠고요. 우리가 이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미지수가 두 개가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x축, y축, 좌표 평면 위에 넓이를 생각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따져줘야 영역이라는 개념이 맞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있는 거죠. x와 y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식, 그럼 y가 x가 이런 관계가 있다. 이것도 부등식인데 이렇게 문자가 두 개가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간단해도 이것이 이제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y하고 x하고 y가 x보다 크다라는 것은 좌표 평면을 그린 다음에 우선 이 둘이 같아지는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y는 x 이렇게 둘이 같아지는 y는 x라면 간단하죠. 이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느냐면 얘는 경계점이고 얘는 경계선 이렇게 됩니다. 경계선. 영역이 나누어지는 경계선 그러시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여기에 1이 있고 여기에 1이 있는데 이 평면 위에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 즉 x좌표와 y좌표 중에 y좌표가 큰 것들은 얘는 같은 거니까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 있는 것들은 x는 다 1인데 y는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 점들이 전부 다 이 식을 만족할 거다. 그럼 여기에 또 2,2도 있을 텐데 요건 같은 거니까 요거 위쪽에 있는 점들이 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다. 그럼 얘가 이제 경계점이 돼가지고 이쪽에 있는 것들, 요게 경계점이 돼가지고 이쪽에 있는 것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이 경계점들이 쫙 모여서 뭐가 됐다? 경계선이 됐다. 그래서 이거 위쪽으로 이렇게 점들이 배치가 되면 요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이구나. 요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위쪽에 있는 모든 점들이 이 조건을 만족하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도시에 보니까 이렇게 되고 그럼 이거는 영역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점들을 죄다 모았을 때 뭐가 돼요? 영역이 되는 거죠. 자, 요것은 뭐가 됩니까? 요것은 반직선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만약에 부등식을 내가 이렇게 거꾸로 바꿔주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니까 선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문자에 관한 부등식은 수직선 위에서 자, 선분 또는 반직선 등등으로 설명이 되고 두 문자에 관한 부등식이라면 그러면 이런 경우는 좌표 평면 위에 뭐로? 영역으로 표시가 되고 자, 부등호를 이렇게 등호로 바꾸면 이것이 뭐가 되는 거다? 경계선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경계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건 는이니까 경계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주고 부등식의 영역을 그리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경계선을 찾으시고 그 경계선에 의해서 나누어진 영역 중에 어디냐 이런 걸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시는데 요건 상식적인 판단을 하시면 돼요. 여기 경계점 잡아놓고 위로 올라가느냐 아래로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y값이 커진다 작아진다. 자, 또 오른쪽으로 가면 x값이 커지는 거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개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1보다 작다. 이건 뭔가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형인데 이걸 이렇게 경계선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 원이죠. 그죠? 이번엔 그러면 전체 영역이 원에 의해서 나누어진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안쪽인가요? 바깥쪽인가요? 자, 이럴 때는 요 안쪽에 있는 점 중에 하나를 대입해 봅니다. 자, x에다가 0, y에다 0 집어넣으면 이게 1보다 작은 거 맞습니다. 자, 요 점 맞고요. 요 점들은 전부 다 1이 돼버리죠. 그죠? 그런데 이 내부에 있는 점이 대입해가지고 요 식을 만족한다면 내부에 있는 모든 점이 다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선상에 있는 것은 반드시 얘를 갖다가 자, 크다 작다가 아니고 같게 만드는 점이고 그럼 반대편에 여기에 있는 점 예를 들어 1,1 같은 거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커져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점의 좌표와 여기에 있는 점의 좌표를 다른 영역의 점의 좌표를 대입했을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나타난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등식의 영역은 지금처럼 어떤 한 점을 딱 찍어서 얘를 대입했을 때 자, 같은 바운더리에 있는 녀석들은 전부 다 같은 부호를 가진다. 숫자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어도 부호는 똑같은 부호를 가지게 된다. 자, 이걸 기억을 하시면 영역을 찾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 두 개가 이제 좀 비교가 좀 돼야 되겠는데요. 요것은 y하고 x 관계가 일종의 함수 관계로 설명이 가능하죠. 요것은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 어떤 함수가 그려졌을 때 y 크다 fx 이렇게 이제 영역이 자, 함수를 경계선으로 하는 영역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함수다 이거죠. 이 함수가 이건 당연히 경계선일 거고요. 이 크다 쪽이 되려면 여기는 둘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x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과 그 y 값이 y 좌표가 같은 거고요. 여기서 살짝 올라가게 되면 y 좌표가 이때보다 커졌죠. 그러니까 이제 요 윗부분 예, y는 fx로 갈라진 이 윗부분이 크다.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은 이제 y는 fx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데 뭐 이거는 외워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함수가 아닌 녀석들은 위아래 이걸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점의 좌표를 뭐한다? 이것은 이런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부호를 판정하는 걸로 함수라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y가 누구보다 크다 하면 그 경계선의 위쪽 이렇게 네, 작다 그러면 아래쪽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괜찮고 도형의 방정식 즉 함수가 아닌 경우는 이런 경우는 점의 좌표를 대입하는 것으로 하자. 자, 밑에 있는 예제 문제에 한번 그 그림을 도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4개의 영역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요. 좌표 평면상의 점들을 원소로 한다는 뜻이고요. x가 0보다 크다. 자, x가 0보다 크다를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도시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통 x가 0이라고 하는 라인이 요 라인이죠. y축.
그죠? 근데 이제 x가 0보다 큰 것들은 x 좌표가 양수이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y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y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오른쪽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요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a를 나타내는 영역은 바로 여기입니다. 자, b는 y가 0보다 작다니까 y가 0이 되는 라인이 이 x축이죠. 그럼 요 아래쪽이니까 여기 있는 점들이 죄다 요 조건을 만족할 것이고요. C는 어떻게 될까요? C는 Y는 x-2를 먼저 그리셔야 돼요. Y는 x-2. 그러니까 음수 2를 경계선으로, 여기를 Y절편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인 직선. 얘를 경계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크다니까 이것의 윗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요 C. D는 원이죠. D는 원이니까 그림을 그리자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이렇게 생긴 원을 경계로 해가지고 00 한번 대입해 보시면 되겠네요. 안쪽에 있는 것들. 아, 참 이것도 명확하게 하려면 이것도 약속을 한번 하고 들어갑시다. 지금 여기서 전부 다 등호가 없는 부등식이죠. 그죠? 그럼 경계선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만약에 지금, 경계선을 갖다가 이렇게 점선으로 그리게 되면 이거는 이제 등호 없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실선으로 그리게 되면 등호 있는 거로 약속할 거니까요. 요거는 이제 사실 실선으로 그리면 안 되고 점선으로 그렸어야 맞겠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 Y축하고 지금, X축, Y축하고 경계선이 겹쳤으니까, 이렇게 점선으로 이제 구별해준다.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점선은 경계선을 포함하지 않는 부등식이구나. 실선으로 쭉 그어주게 되면, 저건 경계선을 포함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정해놓고 쓰시게 되면은, 아마 답 쓰실 때 또 등호 있다 없다를 가지고 헷갈려가지고 답을 잘못 적는 일은 없겠죠. 자, 점선은 등호 없는, 실선은 등호 있는 부등식을 설명한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A, B, C, D를 다 그려봤어요. 근데 이 A, B, C, D를 우리가 다 그릴 줄 아니까 거기 나와 있는 A, B, C의 교집합 이런 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거는 쉽죠. A, B, C 요거는 한꺼번에 그리면 되죠, 이제. 그럼 이제 쉬운 거부터 갑시다. A와 B의 교집합이 어디냐 하면 요 4사분면 쪽이네요. 맞나요? 네, 4사분면. 여기가 이제 A 교집합 B고요. 그 다음에 C는 여기 마이너스 2와 2에서 걸려서 기울기 1짜리. 그러니까 마이너스 2, 2에서 이렇게. 자, 이거의 위쪽이니까 이렇게 위쪽이 되겠죠. 그럼 이 녀석들은 교집합이니까 여기가 답이 됩니다. 여기. 자, 물론 이제 경계선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그림들을 다 그리시면 되는데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아니겠죠. 그죠? 2번, 3번, 4번 이런 건 간단하고 6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6번 이런 거. 뭐 컴프리먼트가 잔뜩 나와 있는데 우리 집합 배울 때 이런 거 많이 하죠. A 컴프리먼트, B 컴프리먼트, 다시 컴프리먼트 여집합, C. 근데 요거는 여러분 A 컴프리먼트 그다음에 바깥쪽에 또 여집합이 있으니까 이거 드 모르간의 법칙에 의하면 A 합집합 B 이렇게 되는 거. 그죠? A와 B의 합집합. 그러니까 여기를 모두 이제 합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2, 4분면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4분면이 전부 다 여기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거하고 C 어디 갔습니까? 여기 C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2 여기 교집합. 그럼 교집합이면은 어디가 되나요? 이게 C니까 이쪽이 되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기 이런 식으로. 자,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의 변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을 해내실 수가 있는 거고, 뭐 나머지 것들은 간단한 것들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시고요. 저는 조금 복잡한 영역을 한번 도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확인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y의 100제곱하고 x의 100제곱 똑같이 100제곱이 되어 있는데요. y의 100제곱이 x의 100제곱보다 크다. 요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y의 제곱하고 x의 제곱이 크면 그러면 y가 x보다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곱해서 크면 원래 게 크다. 맞는 건가요? 이거 아니죠. 아니 양수면 맞아요. 양수면. 근데 음수. 예를 들어서 제곱을 하면 음수도 이제 뒤집어지니까 양수로 바뀌어버리니까 y는 음수 3이고 x가 이제 예를 들어 음수 2다. 얘가 더 큰 거죠. 근데 제곱을 하면 이쪽이 더 커지겠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곱해서 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부호가 항상 다 양수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수의 부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절대값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자, y 제곱이 크거나 같다 x. 이거는 이제 이렇게 바꾸시는 건 되죠. y의 절대값이 x의 절대값보다 컸다. 그래서 제곱을 했더니 둘이 어떻게 돼? 큰 놈이 더 큰 수가 되더라. 절대값이 큰 놈이 큰 수가 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인데요. 이걸 100제곱으로 바꿨다라고 해가지고 뭐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자, 똑같은 100번을 곱했습니다. 짝수번이거든요. 역시 부호는 무조건 뭐가 돼요? 양수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숫자의 부호를 무시하고 크기가 큰 게 더 결과적으로 크다고 나타나겠죠. 그러면 y라는 것의 절대값, x의 절대값 누가 더 크냐 이거죠. 자, 이와 같은 논리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넘겨서 뭐 인수분해를 하고 그러면 이제 100제곱 인수분해하는 게 상당히 좀 너저분해지겠죠.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 문제가 지금 우리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요 내용을 묻는 거죠. 요 내용.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게 99승이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y의 99승. 이렇게. x의 99승. 자, 요거는 여러분 이제 요거 세제곱 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제곱. y의 세제곱, x의 세제곱. 자, 세제곱을 하게 되면은 부호가 원래 거대로 나와요. 원래 거대로. 그러니까 세제곱한 것은 어차피 얘가 음수였다면 전체가 음수가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넘겨서 인수분해 하실 때 항상 이렇게 되죠. 이 y에 홀수승이 들어갔으니까 x에도 이제 홀수승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y 빼기 x 이렇게 묶으신 다음에 이쪽이 자 y제곱 더하기 xy 그 다음에 x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등식은 결과적으로 이 부등식하고 같은 건데 근데 얘는 항상 양의 값을 가지게 되죠. x, y가 이제 딱 0이 되면 둘 다 0이면 그때 0이고 그렇지 않으면 얘는 양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둘이 곱해가지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럼 이쪽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쪽이? 음수가 되면 안 되겠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양수 또는 0과 곱해가지고 0보다 크다 또는 같다가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얘기는 y가 x보다 크거나 같다를 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홀수승인 경우에는 얘를 무시하시고 그냥 y가 x보다 크거나 같다와 같은 말이다. 짝수승인 경우에는 이것은 절대값 쳐서 절대값이 얘보다 크다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제 이걸 도시하여라 이거죠. 얘를 갖다가 영역으로 한번 나타내봐라. 그럼 절대값 y 절대값하고 x 절대값이 이쪽이 더 크다는 얘기는 자 일단 절대값이 같다. 즉 x와 y의 절대값이 같다를 경계로 여러분이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얘를 갖다 항상 는으로 바꾸신 다음에 선을 먼저 그린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x
절대값, y 절대값이 같다. 그럼 y의 절대값이 x와 같으려면 둘이 같거나 한번 써볼까요? 먼저 x 절대값, y 절대값, y 절대값은 x의 절대값. 이렇게 우리 경계선의 식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럼 절대값이 같다는 건 둘 중에 하나죠. y는 x가 되거나 아니면 y는 마이너스 x. 그러니까 경계선은 아마도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요거 등호 없죠, 그죠? 등호 없으니까 자 색칠을 하실 때 자 여기다가 점선으로 쭉 이렇게 찍어주시고 어딘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점을 하나 생각해 봅시다. 이제 2,1 같은 경우 이거는 y의 크기가 x보다 작은 거죠. 그죠? 여기 있는 것은 x의 절대값이 y보다 큰 쪽이니까 여기가 아니고요. 자 여기 있는 거 1,2 같은 경우가 이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니까 요런 점들 얘를 경계로 위쪽에 있는 이런 점들 가능하고요. 또 어디가 가능한가요? 이게 5이기 때문에 y는 x를 경계로 해가지고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y 값이 커지는 거니까 이쪽에 있는 거 이게 다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경계로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요 녀석이 이제 y는 마이너스 x인데 자 2,1 같은 경우가 절대값을 치면 안 되겠고 자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자 여기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음수이긴 하지만은요 절대값 자체는 어때요? 절대값 자체는 절대값 자체는 이쪽이 더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도 가능하고요. 여기 있는 건 되나요, 안 되나요? 자 옆으로 가게 되면 x의 값이 y 값보다는 더 값의 크기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 B급 넘어왔네. 그래서 경계선을 쭉 그려보시게 되면 이 경계선에 의해서 나누어진 점들을 도시를 해보게 되면 이 위쪽, 요쪽하고 요쪽이 둘이 같아지는 건데 요 위쪽 또는 요 아래쪽 요렇게가 이제 요 두 개의 경계선에 의해서 나눈 영역 4개가 있죠. 그 중에서 y의 절대값이 x의 절대값보다 커지는 영역이 돼버립니다. 자 여기 경계선을 주시고 왼쪽 넘어가게 되면요 여기는 x의 절대값이 y의 절대값보다 커지게 되죠. 오른쪽도 마찬가지가 되고 위아래로 나타나는 이런 영역이 바로 요 y의 제곱이 x의 제곱보다 크다를 나타내는 그런 영역이 된다. 자 그리는 방법은 경계선 두 개를 갖다 제가 그려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경계선이 될 것이고 이것도 경계선이 될 것이고 자 그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두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 나누어진 4개의 영역 중에 점의 좌표를 하나씩 대입을 해보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어디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V자 형태 요 위에 거, 여기 아래 거. 자 아래쪽에 있는 2번도 같이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2차 함수의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요. 자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가게 되면 요것은 전체적인 함수를 함수값을 가지게 되면 양수로 바꿔라 뭐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자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경계선은요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자 요걸 가지고 여러분이 일단 먼저 경계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요렇게 절대값 없이 먼저 그림을 그린다면 마이너스 1과 1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마이너스니까 요게 요렇게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경계선이 나타날 겁니다. 지금은 경계선을 포함을 하는 거니까 실선으로 그려주시면 되죠, 이제 그죠? 이렇게. 자 그리고 절대값을 쳤네요. 어떻게 할까요? 보통 전체 절대값 이렇게 치게 되면 우리가 외우기로 이제 접어 올린다. 접어서 위쪽으로 올려버리는 그런 형태의 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식이 요 그래프가 위쪽으로 이렇게 접혀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이제 사라지고 요것은 띡 사라지고 위쪽으로 접혀 올라갑니다. 이게 절대값을 딱 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럼 이제 y는 자, 요 경계선을 요 노란 요 선으로 하는 영역, 자, 부등호 방향을 보니까 작거나 같답니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함수인 경우에는 위아래로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아랫부분 여기에 있는 이 녀석들이 요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경계선을 우리가 그려주고 그 경계선에 의해서 나누어진 영역 중에서 어느 영역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느냐를 결정짓는데 함수인 경우에는 상하 관계로 처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함수가 아닌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점을 대입해가는 그런 방법으로 처리할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이제 유일하게 딱 하나의 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요. 자, 앞에 있는 문제처럼 경계선이 두 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세 번째 것도 한번 제가 도시를 해보려고 하는데 식이 좀 요상하네요. 자, x 마이너스 y분의 x 플러스 y 이것이 마이너스 루트 x 빼기 y분의 루트 x 플러스 y. 자, 이런 거 언제 본 적 있지 않았나요? 자, 전체 루트가 루트 분할했는데 마이너스가 붙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어디서 배운 건가요? 이게 실수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x 플러스 y, x 빼기 y가 루트부터 해서 이게 무슨 무리수 정도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 그냥 나눠줘야죠. 이게 없어야 정상이죠. 그러니까 얘가 생겼다는 것은 얘는 이제 실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언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요 분모 있죠. x 빼기 y 이게 이제 음수고요. 그리고 x 플러스 y 요것은 0보다 크다. 또는 는이니까 x 플러스 y가 0인 것까지는 우리가 인정해 줄 거예요. 이렇게. 근데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 는이 빠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기로 아래쪽에 있는 요 녀석이 음수고 음수 얘가 양수 이럴 때 이걸 분할하거나 묶으면서 바깥쪽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 이거 복소수 배울 때 음수의 제곱근이라는 것을 배울 때 여러분이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것이 이렇게 되더라라는 얘기는 각각의 부호가 얘는 음수, 얘는 양수다. 그리고 이거는 AND예요. OR가 아니고 AND예요. 그러니까 요 영역과 요 영역의 교집합을 찾아라. 이렇게 지금 처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y는 x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 녀석은 y는 크거나 같다. 음수 x 이렇게 될 겁니다. 요건 경계선이 y는 x가 될 거고요. 요건 경계선이 y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하나는 실선, 하나는 점선 이렇게 y 원점 x. 일단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 y는 x보다 크다니까 요 위쪽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보다도 이게 크다니까 이것도 이제 점선 실선을 경계로 또 위쪽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의 겹쳐진 부분이니까 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타나는 영역은 여기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영역이 되는 것이다. 근데 참 단 x 플러스 y, x 빼기 y는 0이 아니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끝까지 읽어야 돼요. 단 x 플러스 y 얘는 0이 아니다. 그럼 이게 0이 아니란 얘기네요. 그죠? 는 0 빼고 여기도 점선으로 처리를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는이 없으니까 빼시면 되고. 자, 요 마지막 조건 때문에 둘 다 이제 점선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답이 되겠군요. 자, 세 번째 문제까지 해결했고, 네 번째 것도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가우스 더하기 y의 가우스는 1. 요거는 는 1인데요. 자, 부등식이 아닌데 이게 왜 영역일까요? 가우스 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외우고 있기를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뭐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자, 다 좋은데 이렇게 기억을 또 한번 해보세요. 수직선 위에 어떤 n이라는 수가 있고 n 플러스 1이라는 수가 있고 x라는 어떤 실수가 여기에 있을 때 가우스 값은 바로
요 왼쪽에 있는 요 n을 의미하는 겁니다. x를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 n 이렇게요. 요 이야기를 이제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x의 가우스 값이 n이라는 이 이야기는 n이라는 숫자부터 x가 n 플러스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부등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도 x, y의 가우스가 합쳐서 1인데 그럼 가우스 값인데 아까 좀 정수거든요. 어떤 두 개의 정수를 더해가지고 1 된다는 얘기는 여러 개가 있죠. 얘가 0일 때는 얘가 1, 얘가 1일 때는 얘가 0, 얘가 2면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등등등등등이 많습니다.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몇 개를 한번 적어보자. 자, 어떤 규칙을 가지고 이것이 배열될 것인가. 그림을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x의 가우스가 0일 때 y의 가우스는 1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x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가능한 거니까 0에서부터 x가 1까지, 그 다음에 1에서부터 y는 2까지 이렇게 도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 본다면 x는 0에서 1까지니까 요 사이겠죠. y는 1에서 2 사이니까 요 사이가 될 겁니다. 이렇게 여기죠, 여기. x는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y는 1과 2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가 됩니다. 자, 실선 그 다음 점선 표시를 한번 해보게 되면 x는 0이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정해줘요. 이렇게. 또 y도 1이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도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되죠. 여기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내부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첫 번째 가능한 답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x 가우스 값이 만약에 1이면 그때는 y 가우스 값은 어떻게 되느냐? 0이 되겠죠? 반대로.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1부터 2까지가 되고 얘가 0에서부터 1까지가 될 텐데 이 위치가 약간 이제 오른쪽 아래로 자 x가 이렇게 1만큼 커지게 되면 y는 1만큼 감소하니까 이 위치가 되겠네요. 여기 이렇게 x는 1에서 2 사이 그 다음에 y는 0에서 1 사이. 한 번 더 진행을 해볼까요? 만약에 세 번째 x의 가우스 값이 2고 y의 가우스 값이 그럼 마이너스 1도 괜찮겠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의 가우스 값이 2라는 이야기는 x가 2부터 3 사이라는 뜻이 되고 얘가 음수 1이면 음수 1부터 0까지 2에서 3까지 그 다음 0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요 사이인데 그럼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겠네요. 요렇게 뭔가 지금 규칙이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1만큼씩 커져갈 때마다 아래쪽으로 한 칸씩 내려가는 형태로 그렇죠? 여기서는 그러면 안 그려봐도 되겠네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 그 다음 이쪽도 이제 끝없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이런 형태의 영역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체스판 같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자, 네 번째 것까지 일단 한번 그려봤는데, 자, 영역이 이게 뭐 그다지 어렵진 않습니다. 꼼꼼하게 이 부등식 처리까지 해서 크다 작다 따져가지고 이제 도시만 잘 해주시면 되고, 자, 나머지 문제 여러분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하고 이제 영역을 그리는 연습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건너뛰기 영역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뛰기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 이것은 두 개 이상의 식이 곱해져 있는 그런 부등식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요. x 빼기 y 하고요. x 플러스 y 이렇게 해가지고 0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식이 두 개 이상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죠? 이런 경우. 그러니까 여러 개의 식이 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역을 찾기가 더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경계선이 누구냐 하면 이 부등식의 경계선은 x 빼기 y는 0이라는 것이 경계선이 되고 x 플러스 y는 0이라는 거 하는 것이 또 경계선이 됩니다. 두 개가 경계선이 되는데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 보게 되면
자, y 원점 x. 요것은 이제 y는 x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건 이렇게 되고요. 자, 요게 두 개를 경계선으로 해가지고, 경계선을 포함하지 않는 그런 부등식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영역이 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나누어진 지금 4개의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1,0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나 할 겁니다. 1,0. 그럼 x에다가 1을 집어넣고 y에다가 0을 집어넣어줘요. 그럼 이쪽도 뭐가 돼요? 이쪽도 양수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뒤에 것도 양수가 되죠. 중요한 건 부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식과 뒤에 있는 식의 부호를 각각 썼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요 점에서 제가 다른 점으로 이렇게 점프를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점프를 할 거예요. 얘가 이제 1,2가 되는데 1,2라고 하는 점은 이 y는 x를 경계선을 넘어간 거예요. y는 x라는 이 경계선을 지금 건너간 겁니다. 자, 요쪽 경계선은 넘지 않았어요. 요쪽 경계선을 이렇게 딱 넘어갔는데 이 경계선을 넘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이냐. 얘를 경계선으로 해가지고 반대편에 있거든요. 그러면 요 좌표는 가만히 보시면 x좌표, y좌표 중에 x가 커요. 그런데 이렇게 딱 넘어가게 되면 얘 y는 x지 않습니까? 자, y가 더 커져요. 이렇게 넘어갔을 때. 그러면 이 선을 경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 녀석이 x가 컸던 게 y가 컸던 거로 바뀌게 된다는 뜻이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요거죠, 요거. x 빼기 y는요. 자, 요 부분이 여기서는 양수였지만 여기서는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는 겁니다. 1 빼기 2가 되니까. 그래서 1,2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전체적인 부호는 앞에 있는 게 음수가 되고 뒤에 있는 게 요건 그대로 양수가 되죠.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점과 요 점은 요 경계선을 중심으로는 같은 영역에 있는 점이니까 이쪽 부호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선을 하나 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선에 의해서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얘를 경계선으로 나타내는 그런 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녀석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거 하나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호는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쫙 하고 넘어오는데 이번엔 요 선을 건너갔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이너스 2,0이라는 점을 제가 생각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2,0을 집어넣어봐요. 그럼 여기는 원래 요 선에 의해서 잘 보세요. 같은 영역이기 때문에 요 앞쪽에 있는 식은 부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음수. 요 뒤에 있는 게 이제 갑자기 선을 탁 넘어갔으니까 y는 마이너스 x라는 선을 넘었으니까 요 경계선을 넘어갔죠.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 2, 0을 대입하면 음수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선을 넘을 때마다 그 경계선을 중심으로 부호가 한 번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는 이 앞쪽에 있는 게 바뀌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는 뒤에 있는 게 바뀝니다. 그럼 여기서 넘어갔다 넘어가면 두 개가 다 바뀌었죠. 그럼 얘하고 얘는 지금 부호가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인 부호는 어때요? 예, 같다가 되는 거죠. 항상 부호는 양 아니면 음이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부호가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1이 넘으면 뭐가 될까요? 이제 다시 음수가 되겠죠. 왜? 누굴 넘어갔습니까? 누굴 넘어갔어요? 요 y는 x라는 선을 넘어갔죠. 그죠? 그러니까 요 점이 예를 들어 0,-2면 0,-를 대입했을 때 이 앞쪽에 있는 게 부호가 양수가 되고 뒤에 있는 건 그대로 음수가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넘어가는 거죠. 부호가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부호는 양수, 음수, 양수, 음수로 한 번씩 선을 넘어갈 때마다 부호가 그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그 괄호들, 곱들 중에서 인수들 중에서 하나씩 부호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호가 이제 전체적인 부호가 한 번씩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가끔 가다가 어떤 학생이 선생님 요 선에서 요 점에서 원점 통과해서 딱 넘어가면 한 번 넘은 거 아닙니까? 아니 2번 넘은 거예요. 이 원점은 여기도 경계선이고 여기도 경계선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넘어온 거는 요선을 다 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호가 두 개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걸 갖다 이제 약간 트릭, 장난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선을 한 번 넘을 때마다 요 인수들의 부호가 한 번씩 바뀌게 된다. 자, 이게 건너뛰기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답을 찾을 때 이 점을 일일이 다 집어 넣어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넘어갈 때마다 부호가 한 번씩 자동으로 바뀔 거니까 하나만 집어 넣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1,0 집어 넣어 보시면은 양양이니까 전체적인 부호가 양수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답이 되는 거고 얘는 안 되는 거고 얘는 답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도시를 하시는 거다. 여러 개의 자, 곱으로 이루어진 식이라고 하면 이런 건너뛰기 영역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개 더 해볼까요? x 곱하기 y 곱하기 x 빼기 y에다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일단 좌표 평면 위에 경계선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다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x 이렇게 돼 있죠. 그죠? x.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곱으로 표현한 것들이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근데 이 x라고 하는 거, 요걸 갖다 우리가 이제 경계선으로, 자, x는 0. 얘가 0이 되는 위치가 경계선이 되는 거고, 두 번째, y는 0. 세 번째, 요 x 빼기 y는 0. 그 다음 요 녀석이 양음의 경계선 되는 게 0이잖아요. 그러니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1은 0. 이게 이제 경계선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가 지금 따지려고 하는 것은 이 녀석들이 양의 값을 갖느냐 음의 값을 갖느냐를 가지고 이제 양음을 따져가지고 영역을 도시하려고 하는 건데 양음의 경계선이 뭐다? 0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각각 0이 되는 그 선이 경계선이 될 것이다. x는 0이 뭐냐 이거죠. x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x는 0이고요. 자, y는 0, 얘는 뭐냐 이거죠. 이거죠, 이거. 이게 이제 y는 0인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y는 x가 되는 거니까 요게 경계선이 될 거고요. 요거는 원이죠. 원이니까 경계선이 뭐 이런 정도가 될 겁니다. 자, 대략 경계선이 자, x축, y축, y는 x, 1 이렇게 나눠졌어요. 이 중에 요 라인 선상에 걸려있는 것들은 집어넣으면 0이 돼버리니까 부호 판정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라인 선상에 걸려있지 않은 점들을 선택을 하세요. 예를 들면 요쯤 좋겠네요. 여기에 보면 2,1이라는 점이 있어요. 2,1은 여기 이렇게 잡아서 요 정도 되니까 요거는 선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1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집어넣어 보면 양수 다 양수예요. 자, 다시 한번 x에다가 2, y에다가 1, 2, 1 양수, 2, 1 양수. 요거 다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요거 4개가 다 양수니까 전체적인 부호도 다 양수가 되겠죠. 그죠? 0보다 크다 맞아요. 그럼 여기서 얘를 탁 한번 넘어갈 때 누가 부호가 바뀐다고요? 자, 요 선, 직선을 넘어갔으니까 요 녀석의 부호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수, 양수가 되니까 전체적인 부호는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 그럼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녀석들이 다 그러하다. 요 점만 양수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녀석 모두가 다 양수가 된다. 요 경계선을 잘라서 이 안에 있는 모든 녀석이 다 양수가 된다. 요 선상에 걸려있는 녀석은 얘네들을 0으로 만든다. 근데 여기를 넘어가면 그럼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게 된다.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은 양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답이다 이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요건 답 아니고요. 그럼 자동으로 이제 이쪽은 답이 된다 이겁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는 아니고 여기는 답이 되겠죠. 여기는 아니고요. 여기는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 번씩 넘어갈 때마다 여기는 양수, 여기는 음수, 여기는 다시 양수. 양수니까 음수, 여기는 다시 양수. 음수, 여기 양수. 하다 보면 이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빗금친 게 둘이 붙어 있거나 이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아요. 자, 요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형태로 표시된 부등식의 영역을 체크하는 방법이 바로 건너뛰기 영역이라고 하는 거고요. 연립과는 조금 개념이 다르죠. 연립은 어떤 두 개의 영역의 겹친 부분을 찾는 게 연립이고 이 건너뛰기는 겹친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다른 겁니다. 자, 영역을 도시하는 방법 중에 이제 건너뛰기 영역을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자,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연립부등식으로 표현된 것을 도시하는 방법, 그 다음에 건너뛰기로 체크하는 방법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 요것은 연립인데요. 연립은 두 개를 만족하는 영역을 우리가 각각 그린 다음에 겹친 부분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1차 함수로 볼 수 있으니까 2y 작다 3x 더하기 6. 그러니까 y는 작다 2분의 3x 더하기 3. 이런 정도가 되겠고요. 원을 먼저 그려볼까요? 자, 얘가 이제 3 이렇게 될 거고요. 원점 y 2분의 3x 더하기 3이면 여기를 통과하네요. 기울기는 2분의 3이니까 1보다 약간 크고요. 요런 정도? 네, 요렇게.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참 요거 실선으로 하지 말고 점선으로 우리가 구별을 좀 합시다. 이렇게 점선으로 구별을 하겠습니다. 요건 는이 있으니까 이제 실선으로 가고요. y는 작다 2분의 3x 플러스 3이니까 요거의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이니까 이렇게 여러분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에 요것은 작다인데 x에다가 이제 00을 집어넣어서 이 원에 의한 경계선에서 나눠진 점들 중에 00 대표적인 거 집어넣어서 00 만족하죠, 그죠? 그 내부의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두 녀석의 교집합이 어디냐? 예, 교집합이 여기. 여기는 점선, 여기는. 여기서 이렇게 원을 따라서 실선. 그 다음 그 내부. 이렇게 처리가 되면 되겠죠, 그죠?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찾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영역 교집합 구하는 것은 그닥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이제 원 처리를 해보도록 하시고, 자, 나머지 2번, 3번, 4번 열심히 그려보세요. 연습을 좀 하시고, 자, 저는 뒤쪽에 이제 건너뛰기 영역 문제로 한번 넘어가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에 넘어갑니다. 자,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4. 자, 이것을 두 개를 갖다 이렇게 곱했으니까 얘가 0이 되어도 전체가 0이 되겠죠. 그죠? 얘가 0이 되어도 전체가 0이 될 겁니다. 자, 경계선의 방정식은 부등식을 그러니까 는으로 쓰시고 처리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그러한 선을 찾는 건데, 두 개를 곱해서 는 0이 된다는 것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x 플러스 이쪽 했을까요? x 플러스 이게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이게 경계선이 되고요. x의 제곱 y제곱 빼기 4는 0. 이것이 이제 경계선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경계선을 그려보면 요것은 반지름이 2인 원이고요. 그리고 요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1인 그런 직선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1, 1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영역을 체크를 할 텐데요. 이 두 개의 영역 선상에 걸리지 않은 점 어떤 게 좋을까요? 자, 전체적인 영역이 지금 여기 이만큼 원의 바깥쪽 안쪽과 직선의 위아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00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00. 자, 00 집어넣으면 음수. 여기도 음수. 그러니까 둘 다 음수니까 여기는 음수. 전체적인 부호는 양수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답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되겠냐 이겁니다. 이건 안 된다 이거죠. 이거 아니고. 이거 건너가면 이거 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경계선이 요 직선하고 원이니까 이 직선과 원에 의해 나머지 4개의 영역 중에 지금 2개가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영역이 됐다. 자, 이거 체크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등호 없으니까 요 경계선은 다 뭐가 된다? 점선을 경계선으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세 번째 거를 한번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이 뭐냐? 자, x, y, 그 다음 x 세제곱, 자, y 세제곱, 3xy 더하기 1. 이게 뭐죠? 좀 깔깔하네요. 0보다 크다. 이게 뭘까요? 이거 우리 그림을 못 그리는 것 같은데요. x 3승, y 3승 빼기 3xy 더하기 1. 근데 이런 거 보시면서 맞아. 저건 우리 언젠가 한번 공부한 적 있고 저건 이걸 쓰는 거야. 딱 느낌이 오면 좋은데 안 오면 이제 좀 골치 아픈 거죠. 이제 그거를 내가 이제 기억하고 있느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식 기억하십니까? x 3승 더하기 y 3승 더하기 z 3승 빼기 3 xy z는 x 플러스 y 플러스 z에 x제곱, y제곱, z제곱, xy, yz, zx. 자, 이런 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었던 게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이거? 다르잖아요. 맞아요. 좀 다르죠. 그 뭐가 바뀐 겁니까? 그러면 z 자리에 1이 들어간 겁니다. 예. 요 z라는 녀석 자리에 1이란 수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1을 집어넣으시면 요 전체적인 식이 이렇게 두 조각으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지금 사실 이건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다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가 아니라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두 조각으로 쪼개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경계선은 4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z에다 1을 집어넣고 생각해 보시게 되면 x 3승, y 3승, 자, 요거죠. 1이죠. 자, 1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제가 이렇게 놓을게요. 마이너스 3xy. 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x 플러스 y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괄호치고 여기는 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 자, 빼기 xy, 그 다음에 이쪽이 뭐가 되나요? 자, y,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z 이렇게 되겠죠. 자, 아무튼 요건 뭐 크다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배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요 녀석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이 하셨어요. 요 녀석. 자, 얘는 이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겁니다. 될 건데 요 녀석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선생님 이거 우리 전에 또 뭐라 배운 것 같은데요. 그게 뭐였냐 하면 2분의 1 괄호치고 x 빼기 y 제곱 y 빼기 z 제곱 z 빼기 x 제곱 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바깥쪽으로 2분의 1 끌어내고 2x의 제곱, 2y 제곱, 2z 제곱, 2xy, 2yz, 2zx 이렇게 놓고 이제 완전 제곱 3개로 유도해가지고 결론이 이게 이렇다라는 걸 여러분이 공부한 적이 있죠. 이겁니다. 근데 뭐 z에다가 1을 넣었다라고 해가지고 이 제곱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분해를 딱 해놓고 여러분은 이제 그래 난 이걸 알아. 그러니까 이 녀석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별 의미가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자 z 자리에 1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하게 되면 얘는 언제 0이 되느냐? 얘는 자 한 번 더 써볼까요? 자, 요 녀석은 x 플러스 y 플러스 1 바로치고 x 마이너스 y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 1 빼기 x의 제곱 2분의 1 빠졌네요. 2분의 1 뒤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요런 부등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요게 요 녀석이
요렇게 분해가 된다는 거. 요 밑줄 친 녀석을 제가 지금 분해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쓸까요? 예, 좀 거리가 머니까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열심히 인수분해를 제가 다 한 건데 자 앞에 x, y 이렇게 다 써주고요. 전체적인 식을 다 써보겠습니다. 자 x 쓰고 y 쓰고 자 요거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쓰고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찾는 부등식은 이거다. 얘를 도시하여라.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게 하나 있다. 이건 절대 0보다 작을 수 없어. 0이 될 수는 있죠. 0이 될 수는 있는데 언제 이게 0이 되느냐 하면 x, y 같고 x가 1이고 y가 1이고 그죠? x, y 같고 x가 1이고 y가 1이고 1, 1, x, y가 딱 1, 1일 때 한 번 0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얘는 0이 되지 않아요. 무조건 뭐가 된다고요? 양수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여러분이 양수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딱 한 번 0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양수니까. 그러면 얘 4개를 곱해가지고 0보다 커야 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요 앞에 있는 녀석이 0보다 크면 되는 거겠죠. 항상 양수니까. 요거만 여러분이 체크를 해서 풀어두시면 끝이 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뭐 하나 빼야 돼요? x1, y1을 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양이 아니라 0이 되는 거니까 그거만 제거. 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x축, y축 그려주시고. 자, x는 0이라고 하는 라인이 x는 0. 여기입니다. 자, 요게 x는 0, y는 0이라는 라인은 요거. 그 다음, 요게 0 되려면은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1을 지나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나가야 맞죠?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나가는, 직선. 자, 얘를 여러분이 는 0 놓으시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x가 1이고 y가 1인 거는요, 요건 빠져야 돼요, 요건. 자, 우리가 원하는 답은 어딘가요? 자, 일단 요 노란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양이 되는가 음이 되는가 따져보겠습니다. 경계선에 걸려있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는데 어떤 걸 집어넣어볼까요? 1,1 한번 집어넣어볼까요? 1,1 다 양수 되죠, 그죠? 네, 양수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답이냐면 여기가 답이 돼요. 이게 답이 돼요. 되는데 누굴 빼라고요? x는 1, y는 1을 빼시라고요. 네, 그러면 x는 1, y는 1이면 얘가 0 돼버리니까 이게 0이 되니까 답이 아니다 이겁니다. 요거 한 점 빼고 다 이렇게. 참 절묘하죠. 그죠? 한 점 빼고 다. 그 다음에 여기는 될까 안 될까? 자, 1,1이 얘를 양으로 만들었으니까 경계선을 틱 하고 넘어갈 때마다 얘는 답이 아니고 한 번 넘어가면 답이 되고 한 번 넘어가면 답이 아니고 한 번 넘어가면 답이 되고 얘는 답이 아니고 얘는 답이 되고. 자, 요거는 이제 건너뛰기 영역으로 잡아준 겁니다. 자, 이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할 사항이 요거 빼신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나머지 거는 건너뛰기 영역으로 잡아준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가 이제 세 번째 문제 정도 되면 인수분해에서 했던 내용 중에 뭐 가장 어려운 내용이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결부가 돼 있으니까 조금은 여러분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이고 이거 이외에 뭐 다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확인 4번으로 넘어가서 그 문제를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직선 y는 mx 플러스 2 더하기 그 다음에 2,6이라는 점 a 그 다음에 4,2라고 하는 점 b 이 직선이 a와 b 두 점 사이를 지나가도록 할 때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제가 해결을 해드릴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이 녀석을 이해할 때 미정계수 하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점을 지나가는 직선. 지금 어디를 지나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2,2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시고 아 저것은 기울기가 m이요 지나가는 점이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2,2가 바로 정점이 되는 겁니다. 고정된 점. 누가 뭐래도 m이 뭐라고 해도 반드시 거기를 지나간다. 이걸 이제 기하학적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방법. 그림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죠. 2,6이 여기 있다고 치고요. 4,2가 여기 있다고 치고요.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마이너스 2,2는 여기쯤에 있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2,2가 여기.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라는 거고요. 이게 AB 선분인데요. 선분 AB와 뭐 하도록? 사이를 지나가라. 이게 조심해 하셔야 되는 게 선분과 만나도록과 두 점 사이를 지나가라라는 거 하는 건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선분 AB라고 하는 것은 양 끝점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그것과 만나도록이라고 하면 요 끝점을 지나가는 것도 만난 거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두 점 사이를 지나가라라고 하면 이건 답이 아니죠. 그죠? 이건 사이가 아닙니다. 두 점 사이는 요 끝점을 제외한 요 안쪽에 있는 점들을 통과하라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사이를 지나가라 그랬으니까 요거를 통과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요거를 통과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m의 범위를 내가 찾으려고 한다. 근데 m이 이게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기울기가 최대한 높이 올라갔을 때 얼마냐? 아주 쉽죠. 요게 지금 4, 4니까 요거 m이 1인 경우입니다. m이 1인 경우. 요건 이제 m이 0인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니까 답은 당연히 등호 없이 0에서 1 사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처리하시는 게 답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풀이고요. 자, 두 번째 풀이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 2,6과 4,2라고 하는 두 개의 점을 사이를 통과한다. 그랬으니까 직선이 뭐 이렇게 지나간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직선을 제가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뭐 1차 함수가 아닌 직선의 방정식으로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m, x, 마이너스 y 더하기 2m 더하기 2. 한쪽으로 몰아놓고 생각을 하면 이런 직선이 되는데 얘를 하나의 경계선으로 해가지고 영역이 지금 두 개로 나눠진 거죠. 그런데 그 두 개의 영역에 각각 2,6과 4,2가 다른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요 2,6은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0이 안 돼요. 0이 안 됩니다. 0이 되는 건 요 선상에 걸려있는 점들이 대입하면 0이 되는 것들입니다. 4,2도 집어넣으면 0이 안 돼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얘를 집어넣어서 이 계산된 값이 양수라면 얘는 자동으로 음수가 되는 겁니다. 다른 영역이니까. 서로 반대편 영역에 있기 때문에 부호가 다르다. 요건 정확한 거죠. 양수냐 음수냐는 몰라요. 얘를 집어넣어서 양이 되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얘를 집어나온 값과 얘를 집어나온 값은 그 부호가 반대다. 그죠? 다른 영역이면 그 경계선에 의해서 나누어진 다른 영역이면 이 경계선에 대입했을 땐 절대 0이 안 나옵니다. 네. 다른 부호가 나온다. 그럼 6을 대입하겠습니다. x에다가 2, y에다가 6. 자, 집어넣습니다. 2m 마이너스 6 더하기 2m 더하기 2. 이거하고 4, 2를 집어넣죠. 자, 4m 마이너스 2 더하기 2m 더하기 2. 얘는 어떻다고요? 부호가 반대. 이렇게. 그럼 이거 풀어주시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볼까요? 얘는 뭐가 되나요? 4m 됐나요? 4m 더 빼기 4. 그쵸? 4m 빼기 4. 자,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2는 지워지네요, 이게. 6m이 되는군요. 그럼 요거 이제 4를 묶어서, 이게 6, 4, 24인데, 24는 별 의미가 없죠. 그죠? m-1, m. 그러니까 요걸 이제 풀어주시면 끝나는 건데, 그 답이 0에서 1 사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쪽이 좀 편하겠죠. 지금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보면 요 1번 문제 스타일, 첫 번째 풀이 스타일로 가는 게 옳다고 보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요게 지금 이게 직선이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곡선에 의한 경계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곡선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 힘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런 방식이 더 적합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풀이를 지금은 이런 스타일의 문제에서는 두 가지 풀이를 적용할 수가 있다. 자, 4번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봤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부등식에서 이 건너뛰기 영역, 도시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뭐 연립부등식, 그 다음에 뭐 기호가 들어가 있는 영역 등등등을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최대 최소 문제하고 선형 계획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